안녕하세요. 영교서점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무엇일까요?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전 시간에 배웠던 원소와 원자, 분자의 차이점 공부해가지고 왔나요? 자, 이 단원에서는 원자, 분자, 이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 호기심을 갖도록 합시다.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와 분자, 또한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원소라는 거,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불꽃 반응 색이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원자는 또한 그 가운데 원자 핵과 그 주변의 전자가 돌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로서 원자, 분자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단원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원소와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이온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 단원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에서 배웠던 용해와 용액에 관련되어 있고요. 또한 중학교에서는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중3에서 배울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과 연계되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원소, 원자, 분자, 또한 원소 기호와 화학식, 양이온과 음이온, 앙금 생성 반응, 앙금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쌤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흰색 앙금과 노란색 앙금 기억나면 잠시 노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 10쪽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그림은 모래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 모래성을 이룬 모습이다. 모래알갱이가 모여 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물질도 작은 입자가 모여 이루어져 있다. 이 단원에서는 원자, 분자, 이온의 개념과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또한 이 원자의 개념을 토대로 이온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자. 그림의 사진은 해변 위에 지어놓은 모래로 만든 성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성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매우 많은 모래 알갱이가 모여 성을 이루고 있죠. 이처럼 우리 주위의 물질도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입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자, 활기차게 시작하자. 여러분 교과서 12쪽에 가면 이 그림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은수야,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그려? 저 앞에 그림은 뭐야? 커다란 그림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은수에게 우재가 물었습니다. 저 그림처럼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중이야. 점으로만? 자세히 보니 점이 많이 찍혀 있네. 작은 점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거 멋지지 않니?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뭐가 생각났습니까? 점이 모여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처럼 작은 것이 모여 큰 의미 있는 것을 이루는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서 생각 열기에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모래 알갱이를 쌓아 만든 모래성, 돌을 쌓아 만든 만리장성, 커피콩으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 그 밖에도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서 5가지만 이 생각 열기에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다시 모래성의 교과서로 가서 이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중에 알고 있는 내용에 V 표시를 합시다. 원소, 원자, 분자, 원소기호, 화학식, 이온, 앙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옆에 프로젝트에 도전해 볼까요? 한번 우리 보자. 폐휴대전화의 가치, 도시 광산, 홍보 활동하기, 버려진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금, 알루미늄 등과 같은 성분을 얻어 자원화하는 산업을 도시광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전자제품인 휴대전화를 이루는 성분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폐휴대전화가 갖는 가치를 알아보고 폐휴대폰을 모으는 홍보활동을 해보자.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늘의 숙제 휴대전화를 이루는 성분이 뭔지 조사해보는 거.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그럼 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같이 보자. 우리 주변에는 쓰임새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 물건들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물질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오늘 배울 원소로 되어 있고요.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원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했듯이 옛사람들도 이것이 매우 궁금했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시대별로 한번 정리한 것이 바로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만물은 물, 불, 흙, 공기의 4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조합해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물이라고 얘기한 사람, 물, 불, 흙, 공기, 그래서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이걸 주장한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란 다른 물질로 변하거나 분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매우 궁금했다고 하네요. 물을 비롯해서 불, 흙, 공기 등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까지. 먼저 고대의 탈레스라는 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물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탈레스였군요. 이런 소설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로 되어 있어. 이 4가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사원소설을 말한 사람이 바로 엠페도클레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데모크리토스는 물체를 자꾸자꾸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생긴다. 이 입자가 바로 원자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자설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물질은 물, 불, 공기, 흙, 4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차가운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 성질들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원소설 또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랬고요. 자, 중세로 가서 연금술사들이 나타납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자들이에요. 금은 귀하고 너무 비싸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했대요. 그래서 값싼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으로 비싼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본 거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생각이 비슷했는데 이 철과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고 가열해서 녹이면 과연 금이 될까요? 불가능했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고대에 여러
화학 실험을 거듭하게 되면서 화학 실험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원소는 기본 성분이고 섞어도 가열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철은 철일 뿐이고요. 구리는 구리일 뿐이에요. 결국 철이나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이 금으로 변할 수가 없었죠. 후대 돌톤의 원자설로 연결이 됩니다. 즉 연금술은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을 거듭하면서 화학실험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가면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일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J자 모양의 수은관에다 수은을 넣고 한쪽에서 압력을 주죠. 이 수은 때문에 공기가 압축이 되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하다. 즉 물질은 압축이 되면서 빈 공간이 있음이 증명이 된 거죠. 그 후에 라부아지에가 이제 원소를 정의하고 33가지 원소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사원소설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물질 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원소에 대한 생각의 변화, 물질 간의 변화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자. 탈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의 사원소로 되어 있고 이들은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한 4가지 성질이 조합에 의해서 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바로 원소라고 얘기했고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부아지에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수소와 산소로부터 물을 합성하는 실험을 통해 물이 원소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서 33가지 원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원소와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라는 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전 시간에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하나요? 원소는 종류다. 원자는 개수다. 그랬죠. 여러분 교과서 13쪽에 보면은 밑에 보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17세기에 들어서서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바로 원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라부아지에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이 물이 분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원소라는 건 뭐냐면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우리가 저 시간에 뭐 기억납니까? 물 한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죠? 분자 모형도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이런 식으로. 왜? 이산화탄소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산화탄소 분자식도 한번 써보세요. CO2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죠. CO2.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얘기합니다. 물은 이렇게 구분형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이야. 이건 나중에 배우세요. 분자 모형이 왜 이런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얘기했습니다. 중2 학생들은 분자 모형만 그냥 알면 돼요. 각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원소의 종류에는 철, 구리, 금, 탄소,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118가지가 발표가 되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철은 건물이나 다리의 철근, 철도, 레일에 이용되고요. 구리는 전선에 이용되죠. 규소는
바로 반도체 원료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이용되고요. 금은 장신구에 이용되고 헬륨은 헬륨 풍선 기억나죠? 비행선의 충전기체로 이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호일 기억나죠? 알루미늄 박으로 이용되고요. 여러분 교과서 14쪽에 활동 조사하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이 원소는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바로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탄소라는 거 알고 있죠? 이 탄소는 바로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 중에 하나인데, 금속이 아닌 걸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비금속 원소의 하나인데 다이아몬드, 흑연, 숯, 코크스 등을 이루고 있는 원소입니다. 또한 암석이나 광물 중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몸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숯, 코크스 등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물질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탄소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탄소라고 해도 탄소 원자의 배열이 다르면 각기 성질도 다릅니다. 이처럼 탄소는 고온에서 기체가 되고 알코올, 물 등에 녹지 않아요. 또 공기 중에서 타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러나 이 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원료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CO2가 나오게 됩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호돈소 물질. 물처럼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화합물.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조사해보자. 자, 빈칸에 알맞은 말,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토대로 교과서 빈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답 맞춰봅시다. 자, 유리는 규소와 산소,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우리가 원소 기호 알기 때문에 원소 기호로 한번 써보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알루미늄 몇 번이었죠? 번호까지 알면 좋긴 하겠지만 중위는 번호까진 몰라도 되고, 그러나 알루미늄의 원소 기호가 AL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규소는 뭐였죠? Si, 산소 O. 과자 봉지 빵빵한 거 바로 질소를 충전시킨 거죠. 질소. 물은 계속 나오고 있죠. H와 O로 되어 있고, 지우개도 탄소와 수소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군요. 페트병,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조사해서 발표하자.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을 더 찾아보고 각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를 조사해보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사한 게 뭐가 있나요? 다음 시간에 발표하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뭐라고요? 원소. 다음 중 원소가 아닌 거. 철 Fe2라는 원소 기호 기억나지요? 헬륨 2번, 수소 옆에 있던 원소 2번이었죠? He. 그러나 물, 불, 흙, 공기. 이런 건 고대 학자들이 얘기했던 사원소설에 들어갔던 거네요. 물, 불, 흙, 공기. 그 학자가 누구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총 118가지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대한화학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 중에 92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합쳐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핵반응이나 핵분열을 일으켜 만든 원소고요. 현재에도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원자번호 112번 원소까지 발견됐는데 7주기 원소는 완성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7주기에 비어있던 원소들을 찾아냈죠. 현재는 118번 원소기호가 뭔지 또 다음 시간에 알아오자. 이것도 숙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원소가 발견돼서 원소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원소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대한화학회에 가서 주기율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합시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나요? 수능 때까지 이거 20개는 반드시 필수라고 얘기했죠? 핵심 암기 원소 20개, 수해, 리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오늘 배운 거 원소의 개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조사해서 오늘 숙제 낸 게 뭔지 알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 뭘 발표해야 됩니까? 자, 오늘 수업을 돌아보면서 원소라는 걸 정의해 봅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 정답이 5번입니까? 한 종류의 원소는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합니까? 뭐 앞뒤말이 안 맞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인데 한 종류의 원소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다른 건 왜 옳은 말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까 탄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연필심과 다이아몬드. 구성원소는 모두 탄소다. 다음 시간에는 불꽃 반응 색이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럼 원소 기호, 오늘 배웠던 물질 간의 변화, 원소의 정의, 수능 때까지 꼭 핵심 암기해야 될 20개 원소 전부 다 남은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 공부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복습 필수.